네, 안녕하세요. 오늘 온라인 세미나 발표를 맡은 베스핀 글로벌 김경유입니다. 베스핀 글로벌의 온라인 웨비나 첫 번째 순서를 맡았고요. 오늘 첫 번째 세션은 VDI on Azure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부 제목으로 다스 구축과 운영, 신화와 현실이라는 주제를 잡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초벌 제목을 정하면서 좀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대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다스 전반을 다루기에는 시간상으로나 제 경험상으로나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작년, 올해 다스 관련한 POC, 구축 사례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이야기들을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에 앞서서 간단히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 소개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핀 글로벌은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안에서 가장 믿을만하고 실력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로 인정받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입니다. 한중일 최초로 3년 연속 가트너의 클라우드 부분 매직 쿼드런트에 등재된 바 있고요. 포브스에서도 한국에 주목할 만한 스타트업으로 지목한 바가 있습니다. 국내 MSP 사업자 중에 최초로 ISO 인증을 획득해서 관련된 정보 보호에도 많은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MSP의 자산은 인력일 텐데요. 베스핀 글로벌은 한국, 중국, 북미, 중동까지 800여 명의 클라우드 전문가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 업무를 제공하고 있고요. 따라서 고객이 해외 진출 시에도 유연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 이끌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되게 다룰 주로 애저 기반의 VDI 서비스에 대해서 오늘 주로 다룰 텐데요. 관련해서도 MS 애저 최상위 파트너 티어인 엑스퍼트 MSP를 보유하고 있고요. 관련된 POC 및 구축 실적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세션으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스 정의부터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다스 개요부터 쭉 다룰 시간은 아니라서 각 벤더들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뒤에 이제 이게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들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릭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T 부서가 유지보수해야 하는 소프트웨어가 없기 때문에 구매하기 간단하고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는 자체 온프레미스 VDI의 투자 및 관리를 원하지 않는 조직에 적합한 선택입니다. 이것도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회화는 사람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로 하는 앱 및 데스크탑을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저비용의 단순한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전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그거를 현재의 다스 솔루션들이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이슈가 되겠습니다. 다스는 운영을 단순화하고 인력에게 안전하게 윈도우 데스크탑 및 앱을 제공하여 IT 부서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IT 부서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운영을 단순화하는지 어떤지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Mware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VMware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공급업체는 자체적인 가상 데스크탑 인프라를 만들기에는 비용이나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드는 소규모 기업을 위해 백엔드 관리를 담당합니다. 이제 이 소규모 기업에 대한 정의, 이걸 어느 정도를 소규모 기업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문장에 대한 이해가 좀 달라지겠죠. 이 내용은 플로팅 방식 혹은 데디케이티드 방식 선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다스 사업자들이, 다스 벤더들이 비용 이야기를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데요.
쓰는 사용자의 수와 구독 가격에 따라서 온프레미스의 새로운 가상 데스크탑 인프라를 설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가격 계산을 해보거나 도입을 검토해 보시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실 텐데요. 왜 그러한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방금 살펴본 두 개의 벤더의 그 다스의 장점으로 내세운 내용들을 뽑아봤는데요. 거의 다 항목들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내용들은 둘 다 동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연성, 확장성, 비즈니스 연속성, 비용 제어, 보안. 비슷한 항목들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벤더에서 다른 데서 정의한 관련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먼저 이제 다스가 뭐냐라고 하는 거를 정의로 풀어내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VDI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익숙하신 레거시 VDI가 있죠. 시트릭스 VM웨어를 꼽은 것도 앞서 소개해드린 것도 사실은 레거시 VDI의 강자였죠. 네. 레거시 VDI에서는 고객사에서 도입기관이 IT, 운영, 지원, 유지 보수 업무를 모두 다 총괄하고 관련된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제반, 인프라 구매부터 모든 것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스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이제 수명이 길진 않았지만 레거시 다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중에서 IT 오퍼레이션 서포트 메인터넌스 부분을 고객사가 아니라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제공하는 거죠. 이거를 단순히 이제 유지보수 업체에 맡기는 개념이면 레거시 VDI가 될 거고요. 레거시 다스라고 하는 거는 이 해당되는 인프라 부분들을 클라우드로 이전했다라는 이야기죠. 즉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레거시 VDI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들을 클라우드로 이전을 했지만 이전을 하고 관련된 운영을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담당을 하지만 기존의 레거시 VDI 아키텍처를 그대로 가져온 게 레거시 다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클라우드의 호스팅 형태로 서버를 구축하고 그 위에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MSP가 VDI 환경을 구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반 유지 보수 업무를 MSP가 담당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부 이렇게 구축해서 서비스하는 케이스들이 있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주로 다루려고 하는 게 여기 세 번째 파트 컨트롤 플레인 애저 서비스라고 이제 정의한 파트입니다. 다스 서비스가 이제 좀 더 고도화되고 이제 성숙해 가면서 이 인프라 역시도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에 그러니까 서버 리소스만 갖다 쓰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좀 더 인테그리티가 높아지는 형태로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별도로 VM 형태 혹은 어플라이언스 형태를 구축했던 VDI 그 관리 서비스들이 SaaS 형태로 네, 클라우드에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리소스를 이용하고 VDI 관련한 주로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자원 관리, 할당, 보안 등등을 담당하는 VDI 매니지먼트 플레인들이 SaaS 형태로 제공이 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 현재 존재하는 많은 서비스들이 이 카테고리에 클라우드 다스라고 분류되는 많은 서비스들이 이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실제로 IT 오퍼레이션이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엔드포인트에 대한 유지보수 지원 업무들은 고객의 롤로 남아 있고요. 이것도 물론 이제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지만 어쨌든 역할 구조로만 보면 이 부분은 아직 전부 다 모든 것들이 하나의 서비스로 넘어가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향후에 이 부분까지 IT 운영, 유지 보수 관리 전반이 다 MSP로 넘어가는 MSP에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형태가 올 거냐? 예, 이미 이런 형태의 서비스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가능할 거냐, 이게 유효하냐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MS에서는 DAS라는 표현을 직접 흔하게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비슷한 이제 구조로 우리가 DAS 혹은 VDI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기존에 이제 온프렘 방식에서는 고객사가 뭐 일반 인프라, OS, 미들웨어, 애플리케이션까지 모든 걸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구조였습니다. IaaS로 넘어가게 되면 이 중에 네트워크 스토리지 서버, 가상화 영역들을 MS에서, 그러니까 애저에서 관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스 형태로 넘어가면 여기에 플러스 이제 VDI 관리 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VDI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까지 이제 MS 애저 서비스에 포함이 돼서 제공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지금 WVD가 이제 MS의 WVD가 이런 모델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그러니까 데스크탑 서비스에 필요한 접속용 단말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다 MS에서 제공하는 SaaS 형태의 서비스를 그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 이런 형태의 발전 방향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많은 서비스들이 파스 혹은 SaaS 형태의 서비스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사례에서 몇 가지 어디에 매핑되는지 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호라이즌 7 on VMware 클라우드라고 하는 VMware 서비스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그 위에 이제 분류하고 매핑해 보기 좀 손쉬워서 가져온 사례고요. 제목에서 그 이름에서 보시듯이 호라이즌 7은 기존에 이제 VMware 온프렘 VDI 솔루션이었죠. 이게 이제 VMware 클라우드의 파스 모델로 제공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AWS, 그러니까 호라이즌 7 on AWS 같은 경우에는 AWS의 VMware 클라우드가 구축이 되고 그 위에 호라이즌 7, 즉 온프렘 솔루션이 구축되는 형태입니다. 위에 보시면 레거시 다스에 가까운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라이즌 클라우드 온 소프트웨어 or 애저 다스 모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대표적인 사례가 호라이즌 클라우드 온 애저가 되겠죠. 여기서는 소프트웨어 레이어, 즉 애저 위에 호라이즌 클라우드가 SaaS 형태의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요. 그 위에 실제로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데스크탑 VDI VM들이 배포가 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위에 보면 컨트롤 플레인 애저 서비스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비슷하지만 동일한 밴드에서도 여러 개 이제 고객 수요에 맞게 다양한 제품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고요. 유형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앞에 이름이 같다고 해서 동일한 기능 혹은 동일한 아키텍처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트릭스도 보면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세대에 걸쳐 있는, 세대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레거시 다스 형태로 클라우드 리소스를 쓰지만 그 위에 기존의 이제 온프렘 형태로 구축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위에 SaaS 형태의 서비스를 구축을 하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으로 이런 모델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시트릭스 매니지드 데스크탑이라고 해서 아예 고객사의 리소스를 거의 그러니까 전혀는 아니고요. 일부 인증과 관련된 기능들은 제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쓰는 것 같고 나머지 대부분의 데스크탑 VM, 그러니까 엔드포인트까지 다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애저 상으로 서비스되는 뭐 두 가지 모델, 실제로 제가 이제 POC나 구축 경험이 있는 두 가지 사례들을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호라이즌 클라우드 온 애저입니다. 애저 위에 전체 애저 공간이죠. 그다음에 이제
호라이즌 서비스를 위한 SaaS 형태의 서비스가 올라가고요. 그 위에 사용자들이 접속하기 위한 연결,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배포된 VM들의 온프렘과의 연결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VDI와 동일한 목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내부 아키텍처에서 상당히 상이하죠. 그리고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 WVD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점이 RDS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요.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애저 서비스 위에 서비스 플레인이 SaaS 형태로 들어가고 접속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얘는 WVD 같은 경우에는 RDS를 이용하고 보안을 위해서 이제 RDS를 오픈하고 대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기 이제 RDS 커넥션 브로커라고 하는 것들이 RDS 세션 호스트에서 이쪽으로 접속 시도를 하면 이걸 리버스 커넥션 형태로 사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게 브로커리지 해주는 형태로 서비스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비교적 좀 늦게, 그러니까 다른 다스 서비스들에 비해서 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다스 구성 시에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비용 쪽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비용 쪽은 그냥 짧게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단순 그래프로 가격 비교하기 어렵다는 건 다들 이해하고 계실 테고요. 일단은 애저 상에서 호라이즌 클라우드 온 애저 WVD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일단 월 단위 사용자 수에 따른 월 비용을 계산을 해보면 그래프가 그냥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걸 실제로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호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그래프를 왜 그러냐 하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몇 명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구축되어야 될 인프라와 라이센스 비용들이 꽤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용자가 늘수록 당연히 그 비용이 분산되고 줄어드는 건 당연하겠죠. 이제 WVD는 처음부터 동일한데요. 이게 이제 그러면 뭐가 다르냐?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WVD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요 밑에 데이터가 있으면 그 가격 계산을 해보면 이런 그래프를 보이겠죠. 똑같이 급상승하는 그래프가 보일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 계산 단위 캘큘레이터 애저 WVD 사이트에서 계산기 한번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유저가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추세가 트렌드가 이 그래프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뒤에서 이제 요 앞부분에 이 비용을 크게 키우는 요소들이 뭔지 영업적인 이슈 말고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용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구축 과정에서 어쨌든 영업적인 판단과 고객 의사결정을 통해서 구축을 한다고 할 경우에 저희가 이제 실제 구축 과정에서 당면했던 이슈기도 하고 좀 많이 골치 아팠던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호라이즌 클라우드 온 애저에서는 이제 AD 기반으로 인증, 그 다음에 이제 VDI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방식은 온프렘 AD를 이용할 수도 있고 온프렘이지만 애저상에 VM 형태로 올라와 있는 AD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온프렘 AD 없이 애저 AD의 사용자를 생성해서 애저 AD 도메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이제 실제로 조직의 이제 컴플라이언스나 보안 요건들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1, 2, 3, 4는 국내 환경에서는 도입하기 좀 어렵지 않나. 컴플라이언스 이슈들 때문에 예를 들면 POC 환경에서는 애저 AD에서 이미 더미 사용자를 생성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애저 AD를 쓸 계획이 없다고 하시면 애저상에 온프렘 AD를 구축을 해서 그것과 연동하는 방식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실사용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대부분의 VDI 혹은 DAS를 도입하는 기관들이 온프렘의 AD를 가지고 계시거나 구축을 하실 계획이시고, 이제 여기에 그 관련된 정책들이 온프렘하고 클라우드에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요구사항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실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통은 이제 5번 혹은 6번을 고려하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사용자 편의성 측면에서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게 온프렘이 이제 뭐 HRDB에서 연동된 계정이든 어쨌든 나름의 내부 인증 체계를 가지고 있을 거고 계정 패스워드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걸 그대로 클라우드 상에서 쓸 수 있다는 이점들이 있어서 이런 5번, 6번 형태가 많이 좀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려하고 계시고요. MS에서도 실제로 이 부분을 좀 WVD 자체는 Azure AD를 전제로 하고 필수 사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Azure AD 연동에 대한 요소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관련된 의사결정 트리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게 6번 케이스인데요. 온프렘 AD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zure AD를 통해서 온프렘 AD의 계정 패스워드들이 동기화되고요. DAS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Azure AD에 직접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온프렘 AD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Azure AD 도메인 서비스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VDI VM들은 이제 여기 Azure AD DS에 조인하고 인증 요청, 인증 처리를 하게 되죠. 이때 이제 그 계정은 온프렘에서 생성한 계정을 그대로 쓰게 되고요. 실제로 현재는 이제 Azure AD 커넥트 과정에서 일부 이제 조정은 가능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접속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실제 접속 때도 보통 업무망에서 인터넷 VDI로 연결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온프렘 인터넷에서 업무망 VDI를 연결하신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상으로 직접 연결보다는 익스프레스 라우트나 VPN 연결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 기존에 온프렘 AD를 가지고 있고 Azure AD를 요구하는 DAS를 구축하시는 경우에 이런 형태가 6번과 같은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Azure AD는 AD 자체뿐만 아니고 DNS 도메인 정책과 DNS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좀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POC 환경이나 기존에 이제 VDI 도입할 때는 AD가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 만들어 주세요. 테스트용으로 VDI용으로 이렇게 해서 좀 쉽게 구축을 하시는 편이 의사결정을 하시는 편이었고 그렇게 해서 사실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DAS 형태로 가게 되면 특히 이제 M365나 다른 Azure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Azure AD를 임의로 여러 개를 만들거나 다중 구조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관리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 테넌트당 Azure AD 하나를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는데 당연하게도 그러면 그 도메인을 뭘로 할지 하위 도메인들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 판단들이 있어야 실 프로젝트가 좀 용이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레거시 VDI보다 요 인증 도메인 체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네트워크, 그러니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성숙도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이제 DAS 형태 서비스들이 출시된 지도 상당히 좀 기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이제 작년 올해 이제 시작되는 모양새죠. 근데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도 사실은 많은 사례들이 집적되고 아직 기존의 레거시 VDI만큼 성숙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 보완해야 될 지점들, 그다음에 온프렘에서 온프렘 익숙한 고객들, 사용자들이 이거 온프렘에서 됐는데 왜 클라우드에서는 안 돼요? 라고 하는 기능들을 참 많이 발견하고 확인하고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고
수정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은 것들이 이미 이제 쓸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나오긴 발전하긴 했지만 좀 더 가야 할 길이 멀다. 온프렘 VDI 정도의 성숙도를 기대하신다면 아직은 조금 멀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부분에서는 고려사항들이 좀 많아집니다. 이게 이제 클라우드 네트워크, 특히 이제 애저 네트워크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부분, 그러니까 호라이즌에서 구축하고 관리하는 이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AD, 도메인, 그다음에 IP, 그러니까 네트워크 대한 설계들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배포 및 구성, 그다음에 실제로 VM 사용까지 하루 안에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외부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용 IP로 바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내부 사용자들이라고 하면 이제 사용하는 VM과 동일한 보안 수준을 가진 데스크탑 PC 혹은 다른 디바이스들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내부 VPN을 통해서 내부망으로 내부 게이트웨이 VPN을 통해서 바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실제 환경을 생각해 보시면 VDI 접속을 하는 사용자들이 이제 개인 사용자들이 아니라 다 온프레임에 업무를 하시는 사용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온프레임 인터넷망을 이용하시거나 업무망을 이용하시거나 이런 경우일 거고요. 이 사용자들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할 거냐, 내부망으로 돌릴 거냐, 업무망으로 돌릴 거냐, 그다음에 VDI가 인터넷 VDI냐, 업무망 VDI냐, 이런 게 이제 다 판단거리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실제로 이제 IDC하고 이게 만약에 업무망 VDI고 내부 IDC에 있는 리소스에 접속을 해야 된다,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VPN 게이트웨이를 통한 연결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이런 고려사항들을 포함하다 보면 네트워크가 아주 복잡해지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POC 단계에서 클라우드만, 그러니까 다스의 성능이나 기능 자체를 테스트하기 위한 거 말고 실사용 환경, 즉 POC까지를 고려하신다면 이게 상당히 좀 쉽지 않은 프로젝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 쪽 구성뿐만 아니라 온프렘에 대한 이해, 구성까지도 다 포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프로젝트가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인터넷 VDI를 사용하는 경우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인터넷 VDI를 사용하니까 보통은 이제 인터넷 PC에서 인터넷 VDI를 사용하실 일은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보통 업무망 사용자들이 인터넷 VDI를 사용하는 모델이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WVD 사례인데요. WVD 구축이 끝나고 인터페이스와 관련한 것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D 관련해서 AD를 어떻게 할 거냐 이슈가 하나 있죠. 첫 번째. 이거는 기존에 이제 AD/DS를 원격지에 가지고 계신 경우에 이렇게 VPN을 통해서 DC 리플리케이션으로 DC를 추가하는 거죠. 그리고 DC에서 Azure AD로 싱크를 통해서 Azure AD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접속 플로우를 보시면 사용자 PC에서 보안 게이트웨이를 VPN을 타고 보안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맨 먼저 웹 접속을 하게 되고요. 웹 접속에서 이제 자기가 할당된 토큰을 받아서 게이트웨이 접속을 하게 됩니다. 게이트웨이는 브로커에서 가지고 있던 호스트 풀 자원들, VDI 자원들 중에 사용자한테 매핑되는 자원들을 던져주면 사용자는 원격 데스크탑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해당되는 자원에 접속을 하게 되겠죠. 이게 끝이냐? 들어가서 인터넷만 할 거다라고 하면 끝이겠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여기에 보안 솔루션들, 그 다음에 접근 제어, 각종 통제 정책들이 들어가야 되죠.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기존에 만약에 온프렘 인터넷에
관련된 리소스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예를 들면 백신 업데이트 서버에 접속을 한다던가 망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망 연계 쪽에 서버에 접속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걸 다 클라우드로 이전하실 계획이시다 라고 하면 또 거기에 맞게 설계가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부분 여기 온프렘에서 쓰고 계시던 것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혹은 어떻게 이전할 거냐 이게 이제 국내 다스 프로젝트에서 좀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점으로 꼽은 보안인데요. 그 국내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 저희가 보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좀 다른 측면이죠. 사실은 이제 저희가 고객들 대면하면서 보안이라고 했을 때는 보안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기능적으로 어떻게 이걸 달성할 것이냐 보다 보통은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보통 요구사항이 이렇게 나옵니다. 망분리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기존 온프레미스와 동일한 보안 수준을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리스트를 주시거나 요건들을 주시죠. 네, 제가 여기 비고에는 굳이 쓰진 않았지만 내부망 보안 강화를 위해서 어떤 솔루션 쓰고 어떤 솔루션 쓰고 뭐 이렇게 쭉 리스트를 같이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POC 환경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구축을 하고 대부분의 이제 기존의 온프렘 환경을 온프렘에 구축된 것들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백신 서버가 있고 에이전트 혹은 백신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면 VPN 통해서 통신을 하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이제 인터넷 전체를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경우에 과연 이 기존의 온프레미스 운영하시던 보안 어플라이언스 보안 솔루션들을 다 클라우드 상에 구현할 수 있느냐, 애저 상에 구현할 수 있느냐, 옮길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장비를 그대로 애저에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동일하게 서비스하고 있는 벤더들에게 애저 상에서 고객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 이전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부분 제약사항들이 가 있습니다. 아예 이제 옮길 수 없다, 피처들이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답변도 많고요. 이전을 할 수는 있지만 온프렘에 비해서 기능 제약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이제 실무에서 많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DLP, DRM 같은 경우에는 VDI 환경에서 충돌을 일으켜서 이제 매번 프로젝트 할 때마다 이제 벤더 측의 수정 패치들을 요구하는 상황도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요구사항들을 생각하신다면 좀 서드파티, 특히 서드파티 보안 솔루션들에 대해서 가능성, 어떤 식의 대안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시는 이후에 프로젝트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로 이 부분과는 별개인데 저희 구축 사례 중에 이제 온프렘 애플리케이션 웹으로 접속하는데 웹 애플리케이션 설정 때문에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해서 VDI나 뭐 보안 어플라이언스, 보안 솔루션하고 전혀 상관없이 웹앱 자체를 수정 요청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해당 케이스는 근본적으로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하는 게 답이었지만 뭐 이제 그쪽 영업적인 이해 관계 때문에 이미 프로젝트가 종결된 상태라서 VDI 쪽에서 이제 예외 조치를 하거나 하는 형태로 처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스에서 유연한 접근 가운데 하나의 예시로 설명하는 게 이제 글로벌 배포, 레이턴시 없는, 그러니까 글로벌 리전의 배포를 통해서 레이턴시 없는 VDI 다스 환경을 제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뭐 리소스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고려해야 될 게 두 가지죠. 이제 최근에 코로나 국면하고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행하던 프로젝트 중에도 일부 해외 배포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의 긴급한 자원들을 먼저 제공하는 관계로 비중요 업무,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중요하지만 국가적으로 보나 이제 애저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선순위를 좀 다르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리소스 할당이 좀 지연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그런 가능성 정말 예외적이지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 그거는 주는 아니고요. 이제 글로벌 구성 시에 좀 고려 사항 중에 하나는 요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한국 리전을 고려를 하면 한국에 이제 센트럴 중부 리전과 남부 리전이 있는데 구성을 해놓고 해외 브랜치에 필요하면 VDI 풀만 이제 추가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서비스마다 좀 구조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도 있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루션에 따라서. 이거는 계획이 이런 해외 쪽 브랜치까지도 VDI로 통합해서 제공하고 관리하겠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이것도 이제 사전에 좀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실제로 이제 만약에 이제 왼쪽 구조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한국 리전, 그다음에 해외 리전을 동일하게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해외 리전 구성하기 위한 리소스만큼이 어떻게 보면 좀 오버헤드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제 아까 비용에서 이제 초기 비용들이 좀 크게 잡히는 이유가 라이센스 비용 및 요 부분에 대한 이슈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해외 지사의 사용자가 한 명이라도 이걸 다 구성해야 정상적인 VDI 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해외 지사 브랜치의 사용자들이 몇 명인지, 가성비가 충분히 나오는지를 따져보고 진행하셔야겠습니다. 데모 및 POC인데요. 이거는 데모 및 POC를 뭐 지금 보여드리겠다라는 게 아니고, 이제 데모 및 POC 요청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다스를 도입하고 싶습니다. 한 5명 정도 사용할 건데요. 라고 하는 이제 연락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소 사용자를 떠나서 5명 사용을 위해서 다스를 도입한다. 초기 비용이 좀 온프레임보다는 실제 서버 사고 구축하고 이런 것보다는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구축 필요 없이,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인테그레이션 없이 독립적으로 VDI VM들만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찾아볼 수 있겠죠.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야 되고 통제 보안 정책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렵습니다. 네. 또 하나는 POC 관련한 건인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서비스 다스 자체에 성숙도가 낮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국내 구축 사례도 많이 없고요. 이제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는 실제 POC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확인해 보고 구축을 하고 싶으시겠죠. 근데 이제 POC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성뿐만 아니라 유스 케이스뿐만 아니라 보안 요구 사항들이 잘 정리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과 계획이, 그러니까 일정과 비용이 좀 책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다스랑 이런 거구나 확인하는 수준 이상을 벗어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저희 경험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POC를 진행하자라고 하실 때는 이제 내부망 구조부터 AD, 도메인, DNS 정책,
그다음에 보안 요구사항들까지 좀 충분히 검토를 리뷰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이 만만치 않은 과정이다라는 거는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몇 가지 그래서 따온 표현인데요. 분명히 다스의 이점들이 있고 특징들이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를 좀 잘 표현해 주는 말 같아서 좀 따와봤습니다. 특정되거나 엄격한 보안 또는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이 있는 비즈니스는 비용 효율적 방법으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다스 공급 업체를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다스의 성숙도를 그대로 좀 표현해 주는 말 같고요. 향후 이제 엔터프라이즈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그다음에 클라우드 우선순위 전략들에 따라서 다스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특히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현재 이제 다스를 요구하고 POC를 진행하자고 하는 고객들 대부분이 기존에 이미 VDI를 검토하셨던 고객이라는 거는 좀 알아두시고 신규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모 수준에서부터 좀 저희가 제공드리고 효과적으로 당일날, 다음날, 이길날 바로 데모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좀 구축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추후에 저희 영업을 통해서 좀 확인하고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스 구축과 운영 신화현실 실 사례를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구체적인 사례는 다 좀 다루기는 어렵기도 하고 제가 구축 과정에서 POC 과정에서 느꼈던 점들 위주로 전달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거나 질의사항들이 있으시면 Q&A로 좀 남겨주시고요. 네, 제일 밑에 질문 중에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VDI 기반 안드로이드로 지도 기반 앱 활용 사례가 있는지요? VDI 기반 안드로이드라고 하시면 VI의 안드로이드 VM을 VDI로 이용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안드로이드로 VDI를 접속하셨다는 말인지 조금 애매하네요. 네, 이것도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은 이제 애저 그리고 VM웨어 쪽 이제 구축 경험들이 있어서 시트릭스나 AWS 쪽은 지금 웨비나 준비하면서 사례들을 쭉 많이 살펴봤었고요. 네, 시트릭스 관련한 질문 주셔가지고 저희 아직 시트릭스는 구축 경험은 없습니다. 근데 질문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시트릭스 제품군 취약점 보안 업데이트 공고사항이 지난 1월에 보안 공지, 기사 보안 공지로 나왔었는데 해당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있도록 벤더사나 엔지니어 또는 기업의 사용자에게 안내를 한다든지 등의 방법을 진행하셨나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 MSP 케이스에 한번 넣어서 생각을 해보면 시트릭스 제품군을 어떤 형태로 구축을 하셨는지 하시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스, 그러니까 다스 형태로,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는 경우에 이거는 이제 공급 사업자, 그러니까 MSP에서 관리 및 유지 보수 책임을 지게 되고요. 실제로 이런 보안 패치가 나오는 경우에 고객한테 통보 이후에 바로 즉각 패치 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온프렘처럼 고객사 방문해서 일정 잡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MSP 파트너 어카운트를 통해서 곧바로 수정을 하게 돼서 이런 부분이 이제 유지 보수나 보안 쪽에 강점이 되겠죠. 그다음에 퍼포먼스 이슈는 제가 좀 굳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어느 정도 이제 계획을 잡으실 때 온프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나 스토리지, 메모리 증설에 제약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잘 설계를 해서 계산을 해서 적용을 하시지만 항상 이제 통상 온프렘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CPU를 더 할당해 주세요. 리소스가 부족해요. 해서 이제 증설을 하게 되고 리아키텍처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흔한 케이스죠. 특히 국내 상황에서. 근데 이제
클라우드 형태 다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냥 원하는 대로 써보시고 가장 최적의 VM 타입으로 변경하세요. 물론 이제 비용에 대한 고려는 있어야 되겠지만요. 이게 이제 즉각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구축 시에 POC 단계에서는 문제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코어에 8기가로 충분했는데 실제 이제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각종 보안 솔루션들을 설치를 하고 실환경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느려져서 증설합시다 라고 결정하는 순간 네, 바로 교체를 하면 되죠. 네, 이번 이제 VM을 리스타트하는 정도의 시간만 소요됩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해 주신 건 이제 VDI 자체 이슈라기보다는 질문 주신 분 중에 VDI 온 애저 환경에서 사용자 퍼포먼스가 상당히 떨어지는 구체적인 케이스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요거는 뭐 VDI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 애저에서 이제 그 VDI를 할당할 때 하나의 풀로 할당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풀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는 애저 MS 쪽만 애저만 알고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공유 자원들을 두고 경합하는 경우에 여러 자원들이 몰려서 경합하는 경우에 성능 이슈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뭐 저희가 직접 경험하거나 흔한 케이스는 아니었고요. 실제로는 그냥 기본 온프렘 컴퓨팅에 비해서 VDI 자체가 주는 체감 성능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느낌 때문에 처음에 이제 사용하실 때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실제 경험상 F4S 정도 애저 기준으로 이제 vCPU 4코어에 8기가 정도 메모리 정도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는. 저는 구축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면 아무 문제 없이 쓰겠다라고 하지만 고객들은 조금 그래도 VDI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앞서도 좀 질문을 주셨는데 이미 답변이 된 것들도 있고 해서 일단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